네, 자, 2022년 국회직 9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붉은 빛을 띄었다. 띄다에 색을 띄는 것도 있어요. 미소를 띄다도 표정, 분위기 이런 것도 띄다입니다. 뜨이다 말고요. 혼동어이죠. 자, 그 다음에 쉽상 아니고 십상팔구 열중 여덟 아홉 거기서 나온 거라 열십. 자, 그 다음에 설고는 요 얘기 좀 해보죠. 여러분 이게 복수 표준 어용이 있어요. 설다와 서럽다. 자, 그러면 설다 같은 경우는 규칙 활용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불규칙 활용을 해요. 둘 다. 그래서 불규칙 활용을 하는데 여기 위치를 보시고 리을과 비읍이죠. 그리고 여기는 비읍이 여기 있죠. 그러면 설워 이렇게 되고 둘 다 비읍 불규칙해. 얘는 서러워가 돼. 그래서 활용 결과가 달라요. 서러워. 둘 다 비읍 불규칙. 비읍 불규칙. 근데 모양이 달라져. 됐고 그 다음에 그녀는 예의가 발라서라고 했어요. 기본형이 뭘까요? 바르다요. 바르다. 자, 그러면 바르아서 이렇게 했는데 발라서가 됐죠. 그러면 르가 리을 두 개가 돼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같지? 이런 게 무슨 불규칙? 르불규칙. 그래서 3번 옆에는 비읍불규칙이라고 써주고 근데 이건 모음어미와 결합했을 때만 비읍불규칙 하니까 자음어미니까 그대로 리을 비읍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불규칙? 르불규칙하는 단어라는 거 알아두세요. 사실 저 상태로 나왔을 땐 잘 안 틀려. 근데 이거를 모음어미와 결합했을 때에서 설워, 서러워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키다와 사기다 혼동어휘. 그 다음에 2번. 2번에서 여기 뒤에 이렇게 조사 붙으면 의존명사. 자, 그 다음에 그가 언제 오는지 확인했다. 이때 언제 오는지 불확실이죠. 예, 이때는 과거 사건 뒤에 오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가 아니라 어미 는지, 니은지, 는지예요. 불확실. 오는지 안 오는지 언제 오는지 3시에 오는지 2시에 오는지. 그 다음에 리도 의존명사. 그 다음에 서울과 인천 괄호치고 이 둘 사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 띄어쓰는 의존명사 간. 10명, 20명. 이때 단위 의존명사 명.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따뜻하다와 상릴에 들어간 현상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대치와 축약. 그 다음에 상릴에선 자음군 단수나 탈락과 니은 첨가와 역행 비음화. 자, 그러면 답안은 몇 번? 4번. 의문의 대치가 무슨 말과 같은 말일까? 교체. 교체와 대치는 같은 말이에요. 이런 문제 풀 때 기억 니은을 다 해석한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건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이고 원래 어떻게 해야 돼? 기억 보고 기억 OX. 니은 보고 마무리.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에 요거. 그죠? 우리말은 뒤에가 수식을 받아요. 그 다음에 5번.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재. 자, 여러분 이화의 이는 배 이자예요. 그래서 배나무 꽃. 자, 달빛 아래 하얗고 은하수가 이제 밤 깊어 있는데 삼경 깊은 밤. 가지 끝에 한 가지 끝에 봄의 마음을 소쩍새에 알려마는. 이때 자규는 고전시조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소쩍새. 소쩍새와 같은 말 접동새, 두견새, 귀촉도 같은 새.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여러분 이게 다정함, 스윗한 뭐 사람의 성향 이런 게 아니라 감정이 많아서. 감정이 너무 많으면 불면증 오지. 봄밤에 잠 못 이루는 애상이에요. 봄밤에 불면증이야. 자, 그래서 3번에 11시에서 새벽 1시인데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냐 싶으면 시조에 보면 주로 야밤에 님그리워 할 때 삼경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 아니야. 잠을 못 드는 시간대가 언제겠어. 여러분들도 이때 안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1시 넘어서 질문하는 사람들 내가 걱정한다고 그랬죠. 사실은 질문글이 올라오면 카페에 질문이 1시 뒤에 있잖아.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질문하잖아. 그럼 나 그 사람들 닉네임은 거의 기억해. 늘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면 눌러보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공개 막 이러나 말이야. 제 카페는 그래도 네. 그 국어 질문을 하시려면
이제 본인의 이름하고 등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거 수험 질문 이런 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괜히 이분이 카페 얼마나 자주 들어오는지 나이, 성별 이런 거 보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신건강을 예측해 보는 거죠. 괜찮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걱정시키지 마. 걱정시키지 말고 사람들이 사는 시간에 깨어 있어 좀. 알겠죠? 남들처럼 같이 뭐 좀비야? 아니 드라큘라냐고. 뭐 햇빛 받으면 죽어? 왜 그래? 자, 그다음 여러분 일지 여기 보이죠? 나뭇가지. 나뭇가지 한 가지의 봄의 마음. 자, 그다음 6번입니다. 정의성의 저문강의 삽을 씻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노동운동시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목적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사회적 시선을 담은 시라는 거예요. 내용 볼게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도 저와 같아서 저 물과 같아서 그런 이 물도 우리와 같아요.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을 퍼다 버린다. 여러분 그러면 강변에서 삽을 씻는 우리는 노동자 계층이죠. 그래서 삽을 씻는다 해서 우리의 계층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때가 묻은 삽을, 흙이 묻은 삽을 그 씻는 그 모습이 슬픔을 버리는 행위라고 해요. 그러면서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여러분 여기서 강이 왜 깊어져요? 원래 막 깊어질까요? 사람들이 자꾸 뭘 버려? 슬픔을 버려서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슬픔을 버려서 깊어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해서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모아서 팔자 바꿔야지 이런 게 느껴져요? 아니면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나? 내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무력감을 느껴요.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해만 저무는 게 아니야. 내 인생도 저물어. 하강적시여.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뜹니다. 썩은 물에 뜨는 달. 자, 그 달과 저가 같은 것이니 우리가 저 달과 같아서. 그럼 여러분 달도 썩은 물에 살고요. 우리도 어디 살아? 이 썩어가는 세상에 사는 거야. 우리도 저 달과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져 돌아가야 한다. 이것도 체념이죠.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노동을 해도 또 먹을 것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런 시적 표현을 보면 다시 태어나도 시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까? 해가 저물어. 내 인생도 저물어. 그리고 여기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에 어두워에도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졌어. 내 얼굴도 어두워. 어두운 얼굴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예. 자, 그럼 1번. 자연의 자정작용이다. 맑아지겠지? 자, 그래서 야 우리가 삽으로 자꾸 흙을 퍼다 버려도 흙이 가라앉을 거야. 이런 얘기야? 아, 1번 선지에선 약간 모욕감을 느끼셔야 돼요. 내가 뭔 줄 아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현대 삶에 대한 적극적 극복 의지 X. 체념적, 절망적.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깊어지는 상황. 답이죠. 우리도 저 물과 같잖아요. 저 물에 사람들이 자꾸 슬픔 버리죠. 그럼 깊어져요. 서리적 표현을 통해 자 이거를 미리 봤으면 더 찾았을 텐데 그래도 빨리 볼 수 있어. 서리적 표현은 뭐예요? 의문형의 어미죠. 근데 없지. 어미만 봐. 자, 그 다음에 현실의 갈등이 흐르는 물과 같이 해소되길. 흐르는 물이 여기서 해소를 의미하나요? 쌓이는 물이죠. 지금 여기서 썩어가는 물이죠. 자, 그 다음 7번. 7번에 다음 글에 기억에 들어갈 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의 위치 파악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을 품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볼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끌어당길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겠죠.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의 무대가 되는 곳. 자, 이렇게. 그러면 저 전체를 끌어당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메뉴부터 읽겠어요. 그래서 빈칸을 품고 있는 위치부터 읽는 문제랑 어차피 이럴 바에야 메뉴에서부터 읽자 이런 것들도 테크닉인데 빠르게 문제를 푸는 팁 중 하나거든요. 제가 본 것처럼 빈칸 품고 있네. 이러한이네. 그러한이네. 아 그냥 맨 앞에서 붙어봐. 이게 프로야. 알겠지? 여러분들도 프로가 될 거야. 근데 그냥 끊겨. 지시 없어. 그냥 이 문장만 일단 보고 그러면 여기서 의문 가지고 맨 앞에서부터 봄.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렇게 지시어가 계속 잡아당기면 매니부터 보는 거예요. 자, 과거는 현재를 통해서 바라봐야 하고 개인은 절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적을 읽는다는 것은 자, 죽은 과거의 사실을 살펴본다는 것이 아니라 끊고 현재의 삶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 통찰해 본다. 뭐가?
역사서적을 읽는다. 이렇게. 이게 요약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뭐겠어요? 화살표를 어디서 끌어와야 돼? 여기다. 여기. 자, 그래서 현재 삶을 과거 역사를 통해 통찰해본다는 일련의 과정의 무대가 되는 것이 사회라는 것과, 그리고 사회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회를 무시하지 마.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고려해 볼 때 역사서적을 읽을 때 던져야 되는 가장 큰 질문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현재의 삶을 볼 때 뭐를 보고? 과거의 역사를 보고 현재 삶을 보면서, 그럼 얘랑 과거 역사, 사회 두 가지예요. 과거의 역사와 그리고 개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지금 뭐예요? 빈칸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빈칸에다 써줘. 과거와 그리고 사회. 과거와 사회. 근데 이게 아니라 앞부분을 보면 죽은 과거의 사실을 살펴본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과거와 사회를 넣을 때 과거의 의미가 그냥 과거 그 자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현재 투영한 과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뒷부분도 읽어야지. 인간은 사회적 삶을 살아갈 때 왜? 선지 바로 가지 말고. 자, 인간은 사회적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누군가의 삶들을 통해 현재 삶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매우 유익하다. 자, 그래서 단순 과거가 아니라 과거 속에 있는 삶을 보고 현재 사회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부터 5번을 봤을 때, 자, 여기서 답안이 5번인 이유, 우월한 정답이 되는 이유들을 볼게요. 역사적 사실과 그것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은 나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단순 사실로 보지 말고 이것을 해석을 하면 거기에 사회적 의미가 부여가 되고, 그러면 그게 내 삶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머지 선지를 보면 1번은 이게 내 삶과 연결이 안 되고, 그쵸? 그래서 나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건 내가 개인이잖아. 나랑 사회의 관계성을 파악하라는 게 조건 중 하나잖아요. 근데 1번은 나와 사회의 관계성이 없다니까. 그냥 역사만 있는 거야. 그냥 과거만 있는 거야, 1번은. 그 다음에 2번에서 이 역시 내가 없어. 1, 2번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3번에도 내가 없어. 4번에도 내가 없어. 1, 2, 3, 4번. 개인과 사회의 관련성을 보여줄 때 필요한 나의 삶이 없어. 자, 그 다음 8번. 자, 통사론입니다. 자, 여기서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제가 앞에서 이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여러분들 어떻게 푼다? 기억 보고 OX, 니은 보고 마무리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니은의 안긴 문장에는 목적어가 생략돼 있다. 내가 노래를 모르다. 근데 이 생략된 목적어를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아는 문장. 그래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에 중첩되는 성분을 한번 생략하는 걸 무슨 관형절? 관계관형절 써주세요. 관계관형절.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 있는 이 관형절은 종류가 동격이 아니라 관계관형절이다. 그 다음에 9번. 다음 글에서 루즈벨트가 말하는 루스벨트라고 해야 돼. 루즈벨트가 말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 자, 그러면 말하기 방식에 대한 얘기죠? 그럼 내용 볼게요. 자, 여기서 친구가 그에게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 계획은 군사기밀이었습니다. 자, 루스벨트는 친한 친구라 해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설적으로 거절하면 여기서부터 밑줄. 말하기 방식에서 표면화된 방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봐야 되거든요. 직설적으로 거절하면 따지고 들 게 분명해서, 그러면 이건 무슨 거절은 아니다. 직설적 거절이 아니다. 여기서 한 번 조건을 찾았어요. 직설적 거절 아님. 비밀을 지킬 수 있어? 친구가 물론이지. 그러자 나도 그래. 라고 루즈벨트는 이 친구의 불합리한 요구를 교묘하게 거절해 빗줄. 교묘한 거절. 자, 그러면 답변은 2번이죠. 재치 있는 답변을 하였다. 나도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 네가 나한테 이 질문을 한 것은 너 같은 인품을 가진 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거야. 라는 걸 이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답안 2번입니다. 재치 있는 답변 나도 그래. 자, 그 다음 10번. 자, 10번의 성원 내 도금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그럼 여기 있는 성어 중에 모르는 게 있나요? 있어요. 하나. 요령부득. 요령부득은 기출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요령부득을 모르면 틀리나요?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 선생님 책 한 것만 보면 시험에 나오는 성어나 한자가 다 나오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요. 근데 그건 모든 선생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봐. 그럼 여러 가지 답변의 버전이 있을 거야. 내 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내 뭐 제 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 것만 보면 됩니다. 이 답변이 틀린 답변이 아닌 것이 거기서 4개나 5개가 다 나옵니다가 아니라 객관식에서 정답 고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사의 모든 선생님의 한자어를 3, 4권씩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70%가 겹쳐요. 그리고 30%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30% 때문에 OX가 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구 교재를 받든 상관없어요. 한 권을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1번 가나라. 가, 선천성 면역. 다시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제1방어선 블라블라. 하나는 또 제2방어선. 그럼 선천성 면역의 동그라미 하고 둘을 나눠만 두세요. 그 다음에 나, 면역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그럼 누가 상위예요? 나가 상위죠. 그럼 가로 시작할 수 없죠. 가로 시작한 거 바로 지우고. 그 다음에 라예요. 후천성 면역이네요. 그러면 일반화 진술 뒤에 선천 면역 뒤에 후천 면역이야. 아직 안 읽은 게 사이에 낄 수 있어. 근데 얘네들 사이에서 순서의 꼬임은 있을 수가 없어. 이해됐죠? 이게 접속어 없이 일반화 진술에서 순서를 제시했을 때에는 뒤집힐 수 없다예요. 근데 다만 이거 순서를 뒤집고 싶으면 강한 의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속어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답안 나, 가, 라에서 순서가 뒤집힌 거 다 지우면 하나밖에 안 남아. 그지? 아니야? 여기 있다. 얘, 나가, 라 이렇게 두고 지웠고 지웠고 지웠어. 그러면 여러분 2개네? 그러면 이 부분의 쟁점만 보면 되는 거잖아. 사이에 누가 낄 수 있나?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같으니까 요 사이에 얘네가 어디로 갈 것인가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담아 볼게요. 아이고. 담아는 여기서 배열 후로 볼게. 담아가 맨 뒤로 가야 되는 내용. 이유. 여기서 다른 하나는 세포성 면역으로 T세포에 의존하면 세포 내부에 침투한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T세포는 어떠졌다 합니다. 그럼 T세포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라에 보면 자, 여기에 세포에 B세포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얘기 뒤에 나와줘야 되는 거죠. 세포성 면역은. 그래서 체액성 면역. 그리고 또 여기서 체액에 엄청난 양의 항체를 뿌리는 세포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포성 면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지금 선천성 면역 안에는 세포성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후천성 면역 뒤로 가는 거지. 자, 됐어. 그 다음 자, 12번 배치. 여러분 장난 아니지. 되게 배열, 배치 막 구조에 되게 집중하잖아요. 국회직이. 자, 여기서 기억부터 미음 중 보기에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거 그리하여. 여러분 그리하여가 어디에 들어가죠? 그래서요. 그래서 그리하여. 그죠? 그러므로 따라서. 자, 인과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한 기호를 주고 가축과 그 고기를 먹는 인간의 건강뿐 아니라 세계 전역의 농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앞부분에 피해의 원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누구와 누가 피해를 입어? 인간의 건강과 전역의 농지가 피해를 입어요. 근데 여기서 주체는 확실하지. 가축과 고기를 생산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가축과 고기로 인한 뭔가 피해 발생의 순간이 앞에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문을 읽었을 때 여기 지금 이 부분인 이유 쭉 볼게요. 곡물사료. 곡물사료는 가축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조적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 쇠고기를 비롯한 육류는 그 곡식에 비해서 낭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육류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를 많이 치는 이유는 구간별로 그러니까 문장별이라기보다는 빈칸의 앞뒤의 그러니까 빈칸의 앞뒤의 요약을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을 두고 앞과 빈칸을 두고 뒤에 중심화제를 정리하는 중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곡물사료.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육류. 자, 그 다음 오늘날 1인분의 쇠고기 생산을 위해서 22인분의 곡물이 투입된다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의 구체화예요. 그죠?
그래서 낭비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쇠고기 생산에 보통 35칼로리 석유가 소모되고 있죠. 그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 기아 인구 공존이라는 비극적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이라고 했고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료용 곡물 재배에 살충제가 또 들어간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미음 바로 앞에는 뭐가 나와요? 살충제요. 그래서 인간의 건강, 농지의 피해를 일으키는 무엇 생산과 관련된 가축 생산과 관련된 요소는 살충제. 그래서 여기 살충제와 관련된 얘기 바로 뒤에 들어가야 인간의 건강도 해치고 농지도 살충제에 오염된다. 이게 되는 것이. 자, 여기에서 폐쇄된 위치가 어디죠? 절대 안 돼. 얘 내용을 몰라도 이 위치와 그쵸? 그리고 또 이 위치 여기서 이 쇠고기 생산에 석유가 소모된다고 해서 인간의 건강을 해치진 않거든요. 낭비지. 그래서 여러분 낭비는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니야.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낭비 요소 쪽은 다 지나가야 돼. 예, 그래서 니은도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이잖아요. 대등병렬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낭비에 더해서 살충제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지 말고 살충제의 결과. 그래도 얘는 낭비로 인한 일이 아니에요. 살충제로 인한 일이지. 자, 그 다음 13번. 13번은 선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를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게 내용 확인일 수도 있고 일반 추론일 수도 있지만 선지에서 변별 키워드를 먼저 잡아요. 그랬을 때 묘사 잡지 말고 1번에 실경실황 그 다음에 2번에 객관적 그 다음에 3번에 질서정연 그 다음에 4번에 모든 정보를 표현할 필요 없음 그 다음에 5번에 자 제재 현상을 문장으로 재현한다. 문장의 재현 문장으로 재현함. 요 정도로 이제 변별적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 중에 두세 개만 기억나도 남들보다 유리해요. 네.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직결되는 부분 나오면 OX 확인되면 바로 소거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실경실황을 보여줘. 밑줄.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풍경이 아름다운 까닭을 문장으로 표현 밑줄. 그러면 심리에 도달하죠. 그래서 이렇듯 제재 현상을 문장으로 재현하는 게 묘사다. 문장 재현 나왔고. 자, 그리고 명심해야 될 사항. 첫째, 객관적일 것 밑줄. 정연할 것. 이때 선생님 정연할 것이 질서정연의 정연인가? 네, 그렇죠. 사람 이름은 아니겠죠? 그죠? 바르게 제대로 놓여서 순서대로 연결이 될 것. 그 다음 여기 사진을 찍는 것과 달라야 할 것이라고 했어. 이게 뭐야? 특색을 취하고 불필요한 건 버리고 이런 내용인데 그럼 여기서 2번이 왜 아닐까요? 이건 맞아. 묘사는 객관적이어야 돼. 근데 이 부분에 주관적인 심정을 표현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4번이 어디에 나왔어요? 이 문장 똑같은 문장 어디 있니? 마지막에 고르라고 했잖아. 취하라고. 다 전달할 거 아니잖아요, 이게. 셋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내용을 전달할 필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14번. 14번에 기억에서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다르다. 이 얘기는 지배적 접사가 품사를 교체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1번 옆에 써주세요. 지배적 접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른, 명사, 슬기, 명사. 근데 현용사 만들었잖아. 여러분 1초 컷 아니면 아닌가? 1초가 뭐야? 그죠? 그냥 바로 보이잖아. 옳은 거 하나인데 그냥 기억받는데 맞아. 끝. 근데 여러분 시험장에서 얘네를 입증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야? 불안한 자. 그쵸? 이게 불안할 수가 있어? 필수 접사인데? 그쵸? 자, 그 다음 15번. 요것도 부정발문이죠? 추론일 수도 있지만 가져갈게요. 자, 여기서 인공지능 기술은 유토피아적 세계와 디스토피아적 그 세계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고 유토피아 많이 나오네. 디스토피아도 나오고.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 동시에 이렇게 잡겠다 나라면. 이것도 하다 보면 늘어. 이런 건 꾀를 써도 되는 거야. 예. 자, 그 다음
디스토피아 나오고 근데 여기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디스토피아 잡지 말고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고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이것들을 다 입증한다기보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용어. 그러니까 선후의 문제죠. 용어가 먼저 있고 그런 사회가 됐는지, 그런 사회가 생겨서 그런 사회 때문에 이 용어가 생겼는지 이런 선후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경우 끊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그 다음 토마스 모어의 책. 그리고 처음인가. 그냥 여기 있기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처음 썼어야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이건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표현이면 이게 먼저란 얘기지. 디스토피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유토피아가 발생했다는 얘기지. 이 명칭이. 자, 그래서 여기서 2번, 5번은 선호 문제가 되는 거고요. 4번은 부사 확인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어디서 배웠어? 독해 알고리즘에서 내용 확인이나 일반 추론에서 오답을 만드는 방식들. 그때 수업했죠? 자, 그러면 질문 봅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동화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일까? 그러면서 막 결국 이런 문제가 된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겠는가 말이다. 근데 여러분 봐봐. 선지를 미리 봤으면 이 부분을 암기하려고 노력을 안 했겠죠. 왜?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 근데 선지를 미리 체킹하지 않은 경우에 불안해 죽겠는 거지.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긍정 발문이면 얘를 먼저 봤겠죠? 그러면 긍정 발문이면 얘를 먼저 보고 선지로 갔다가 돌아오면 돼. 얘를 다 외우는데 못 외우면서 버티면서 끝까지 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인공지능이 대거 활약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밑줄. 이런 일이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면 어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상품이나 지식값은 싸지겠지만 이 소비자가 점점 없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럼 아까 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불평등, 양극화 어딨어? 이럴 게 아니라 이건 추론이지. 이게 좋은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이야. 글쓴이가 여기서 문제로 제기한 거잖아요. 그 문제로 제기한 거면 나쁜 것이 가속화될 수도 있는 거지. 추론 가능.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괜찮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끊고. 여기 나왔어. 사회 불평등 밑줄. 양극화 밑줄 뒤에 나오네. 확인. 아까도 추론했지만 좀 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유토피아 동그라미, 디스토피아 세모 쳐볼까요? 공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주목할 책이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의 밑줄. 여기서 처음 사용되었다. 처음 밑줄 확인됐어. 그러면 여기서 확인한 건 지워줘야죠. 그럼 뭐뭐 지워져 있어? 자, 여기서 2번은 아직이고 3번 지워져 있고 4번 지워져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안 나왔지만 자, 확인된 부분들이 있고요. 좀 더 볼게요. 그 뒤에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 반대말로 상당히 끔찍한 미래의 어떤 사회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그보다 디스토피아는 19세기에 만들어진 말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선우가 나왔죠. 그래서 유토피아가 먼저 생긴 다음에 디스토피아라는 표현이 생겼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끝. 그러면 선생님 그럼 뒷부분 안 읽어도 되냐? 뭐 여기까지 해서 답안 나왔으면 끝난 거죠. X 나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문의 막 중간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를 위해서 몇 번 선지에 대해서만 5번 선지에 대해서만 번복 진술이 없는지 뒷부분 안 읽은 부분을 보는 거지. 그래서 뒷부분에서 했던 말을 돌이키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뭐 지문 별로 안 길었고 그 다음에 16번 16번에 자 1번 자기 몸을 엄정하게 닦아라. 그 다음에 2번 효와 우애의 덕목. 자, 그 다음에 3번 학문의 깊이가 있고 충직한 사람. 4번 스스로가 단정하고 좋은 사람. 5번 천륜을 어기는 사람. 사람의 종류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리하면 되겠죠. 바로바로 하는 거야. 바로바로. 보자마자 바로 지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지문에다가 넘버링 하지 말고 지문에다가 여기 원본으로 왜 써요? 수업 준비합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언제 쓰고 있어? 쓰다가 실수한다. 그러면 공정을 늘리면 실수의 확률은 고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계를 늘릴수록 실수할 확률은 늘어납니다. 점검이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몸을 닦는 일은 효도와 우애로서 자, 그럼 몸 닦아 밑줄, 효우의 밑줄 근본을 삼아야 한다.
자, 그래서 본분을 안 하면 학식이 고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신의 몸을 이미 엄정하게 닦았다면 벗도 단정한 사람일 것이므로 비슷해져요. 친구를 고르는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천륜에 야박한 사람 밑줄. 그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불효자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에서 답안 3번. 학문의 깊이가 깊어도 소용이 없댔죠. 저런 거 안 되면.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래서 뭐 나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 갑자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결혼할 사람 막 생각할 때 효자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 효자야? 아, 그러면 좀 곤란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건 호로 새끼야? 그럼 좋겠어. 아니,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아니 뭐 그러면 그 효자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놈도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효자도 피곤해 막 이러잖아. 근데 난 이것만 피하면 될 것 같아. 효자랑 마마보이, 파파걸 이런 건 달라요. 난 효랑 의존적인 건 좀 다른 건데 그리고 효도 현대화가 됐죠. 그게 현대식의 효도를 하면 되는 거거든. 일단 지 잘 살고 자기부터 부모님을 괴롭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효고요. 그죠? 내 삶을 잘 살고 있으면 그 효가 거의 80%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는 이제 가끔 챙긴다? 너무 외롭지 아니하게?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어쨌든 자기 부모한테 막 하는 사람 치고 나와 내 부모에게 처가에 잘하는 사람도 없어. 마찬가지야. 남녀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여자인 친구들한테 언니로서 거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 거르라고 하는 존재. 효자를 고르라까지는 아니야. 그 효자 따라 좀 달라. 어쨌든 근데 그 걸러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데이트를 할 때 엄마 전화를 씹는 애들. 아예 받지 않는다. 이거 알죠? 거절. 엄마든 아빠든 부모의 전화를 거절하는 사람. 이게 왠 줄 아세요? 나중에 자기 전화도 그렇게 거절할 겁니다. 아내의 전화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여자친구고 지금이야 애인이죠. 결혼하고 나면 가족이거든요. 근데 가장 가깝고 가장 편하고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전화했을지 모르죠. 진짜 화장실에서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뭔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 변고가 아니더라도 기쁜 일일 수도 있고 별일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거절하고 보잖아요. 아내의 전화도 남편의 전화도 1000%입니다. 네, 나중에 그 대우 똑같이 받게 될 거예요. 오! 잠이 다 깼어. 그래서 내가 막 엄마한테 자주 전화를 하거나 엄마 막 이런 사람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막 뭐 사실 왜보다는 가 좋겠지만 왜 이거보단 왜 거절이 최악. 전화 받자마자 왜 똑같이 대우를 받게 될 거예요. 내가 나중에 걸어도 왜라고 할 겁니다. 예. 근데 나도 왜라고 잘해. 나도 바쁘면 왜가 왜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왜 이건 아닌 거지. 근데 약간 그 가족한테 하는 게 똑같이 뭐그 사람 가족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면 우리 제자님들이 뭐 얘기하다가 막 엄마한테 전화가 너무 와. 그러면 이제 너무 오는 건 문제다. 너무 오는 건 문제인데 너무 자주 오는 건 이상하지만 어쨌든 전화를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문제다. 자, 16번 했고 자, 17번. 자, 여러분 이거는 어휘 문제인데 이걸 이론에 넣을 수도 있고 그냥 어휘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요 부분은 이론적인데 이건 사실 예문에 좀 의존해서 풀어야 되는 테크닉이 있어서 그래서 앞부분에서 안 다뤘습니다. 자, 어휘는 물리적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 이게 사전 의미 1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확장돼서 주변 의미가 생기면 니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적 의미, 물리적 의미, 추상화돼서 확장된 의미를 가진 거. 요거를 좌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때 팁을 좀 드리면요.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 추상이어도 구별이 잘 안 돼요. 이해되죠? 오히려 이 횡으로 읽으면서 속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로로 읽으라 그래요. 이게 물리적 의미가 맞는지. 오히려 그게 냉정해져. 그리고 다른 선지랑 비교해보면 이거 물리적인 거 아닌데? 라는 느낌도 더 들어요. 이건 진짜 개꿀팁이다. 횡으로 읽으면 얘보단 얘가 더 추상적인 것 같고 이렇게 속거든요. 네. 자, 그럼 해볼게요. 물이 낮은 지대로 그러면은 이건 정말 높이에 높낮이 맞죠?
자, 공간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의 좁은 소견이라고 했는데 소견에 넓다 좁다가 눈에 보이나요? 물리적이라는 거는요. 시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감각이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에 써줘. 감각적. 감각적 지각이 돼야 돼. 물리적인 건 감각적 지각이 돼. 여러분 추상적인 게 관념이잖아요. 관념은 감각적 지각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공간은 보여. 소견은 의견이야. 의견의 너비는 안 보여. 그쵸? 그러니까 얘 이미 땡이야. 자, 그 다음에 공터는 공간이죠. 보여. 그 다음에 가능성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 다음에 사실에 가깝다. 그럼 여러분 형의 말이에요. 사실에 근접한데 거리감이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이미 2개 남아요. 그러면 2개만 보면 돼요. 네. 자, 이 2개에 대해서 관심에 높낮이 안 보이죠. 답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지 옆으로 읽으면 속아. 알겠죠? 자, 그 다음 18번. 자, 반어법. 여러분 모순 형용이라는 점에서 반어와 역설은 닮았지만 반어는 의도의 모순입니다. 의도의 모순이라고 써줘. 반어는 의도 모순, 역설은 표현 모순. 자, 그 다음에 2번 대화. 근데 갈등이 해소돼야 돼. 거기다가 인물 간 갈등이어야 되지. 얘는 조건이 3개야. 대화로 해소돼야 되는데 그 갈등의 종류도 또 인물 대 인물이어야 돼. 예. 그 연관성도 성립이 돼야 되고 대화 있어야 돼. 인물 간 갈등 있어야 돼. 해소돼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비속어.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에 뭐뭐 들어가요? 의성어 이태어. 자, 그 다음에 5번은 내용이니까 이따 보고 지문.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하는 이게 뭐예요? 의성어. 그럼 음성 상징어 나왔죠? 지금 이 상황에 개똥이가 울고 있는 상황이 지금 표현 효과 애가 막 쨍하니 우는 게 더 드러나죠? 근데 여기서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돼. 뒷부분의 효과는 어때야 돼? 약화되지 않으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은 바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년아 말을 해. 입에 붙었어 욕을 하질려. 그러면서 막 욕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못해 처먹어서라기보다 가난에 찌들고 짜증이 나고 예, 그래서 이런 삶의 측면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비속어가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눈깔 이런 것들도 다 비속어죠. 자, 그 다음에 주근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시었다. 어룽어룽. 여러분 이건 의태어죠? 설렁탕을 사다 놨는데 왜 먹질 못하니 괴상하게 오늘 운수가 좋더니 운수가 좋더라. 자, 이게 무슨 설정이에요? 운수가 좋았어. 근데 운수 좋은 날이야 이 날이? 아내가 죽는 날인데? 이게 반어적 제목이고 반어적 설정이죠. 자, 그래서 2번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일단 여기에 드러나는 갈등은 가난으로 인해서 환자인 아내를 돌보지 못한 사람의 이제 그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대 사회의 갈등이죠. 가난이니까 인물 대 사회의 갈등. 왜요? 설렁탕을 사준 남편과 설렁탕을 먹고 싶었던 아내의 갈등인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인물 대 사회의 갈등이고 해소된 게 아니라 지금 아내가 죽죠. 그래서 대화로 해소된 게 아니에요. 혼자 울부짖고 있지. 자, 됐습니다. 비극적이 되죠. 왜?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죽었으니까. 19번의 프라 라프즈 라. 20번. 자, 오발탄입니다. 그래서 기타 직렬을 보면은 문학에 대해서는 되게 필수 작품 위주로 내고요. 낯선 작품 많이 안 내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뭘 체크하고 싶어 하냐면 낯선 작품은 시 쪽에서 조금 추구를 하고 빠르게 상황 파악하는가? 그리고 개념을 똑바로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려고 든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내용 문제니까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야 S병원으로 가. 대뜸 대사로 시작할 때 이거 누가 뱉었나 생각을 해봐야 되죠. 봤더니 철호가 S병원으로 가려고 해요. 운전수 옆에 앉아있는 조수애가 돌아다 보았습니다. 근데 철호는 그냥 막 눈을 감고 있어요. 아니야. 자, X경찰서로 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죠.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자, 그럼 경찰서에 볼 일이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러나 털썩 다시 아니야 가. 아니 경찰서 왔습니다. 가. 어디로 갑니까? 글쎄 가.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갈 곳을 잃었죠? 그쵸? 그러면서 참 딱한 아저씨네. 취했나? 그런가 봐요. 어쩌다가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운전수가 하는 말이야. 운전수가 이야기하는 이 오발탄 같은 손님이 지금 철호의 상태를 규정하는 거예요. 오발탄이 뭐죠? 잘못 쏜 총알이죠. 잘못된 존재. 그래서 이제 6.25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야.
북한에서는 꽤나 지식인이었고 그런데 이제 6.25 이후 남한에 와서 자리를 못 잡고 가난하고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심정. 근데 어머니는 치매에 걸렸고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낳다 죽고 동생은 사고를 쳐서 뭐 운행을 탈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 그러면 철호는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사실 이거 거의 내용 일치죠? 1번에 회복 X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 운전수는 공감 X 짜증내고 있죠. 그리고 계급 차이 X 왜? 노동자잖아. 똑같이. 그 다음에 5번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상향이라고 했는데 같지만 거기도 자기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2021 법원직 2021 국회직 9급 그 다음에 2023 국회직 8급 이렇게 3개. 자 그래서 국회직 8급은 2023까지만 풀면 돼요. 문제가 조금 난도가 있어요. 예, 문제가 조금 난도가 있으니까 제가 무리해서 오늘 2021 안 나갈 테니 2023을 조금 시간 많이 오버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풀 때. 근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걸린 시간을 적어. 걸린 시간을 적고 그리고 오래 시간을 지체한 문제, 망설임 문제 별을 달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